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우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늘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OBS 초대석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정치를 늘 펴기 위해 애쓰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정치를 하는 분 모셨습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장, 경기도지사와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연정에 대한 평가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와 분권을 위한 방안과 정책,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는 무엇인지, 지역구인 안양에서 얻은 정치적 자산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안양교도소 이전에 관한 입장,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안양의 현안은 무엇인지,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의견과 SNS를 통해 얻은 소통의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경기도민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쁜 시중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15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지난 2015년을 돌이켜보면 경기도의회는 뭐 연정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바쁜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난 1년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올 1년에 공식적으로 맡은 역할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치분권 민주지도자의 공동대표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전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 의장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입니다. 도의회 예.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 내부의 양당 간의 갈등과 현안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예.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라고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과 우리 기초광역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 모임에서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중앙 중심, 여의도 중심의 정치 체제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치분권 우리 운동을 하고 있는 위원분들과 함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장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셨는데 예. 뭐 집에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예. 한 해를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또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머릿속에 남으십니까? 제가 전 도의회 의장이 되기 전에 예. 우리 도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경미원 분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간접 고용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고용돼 있던 거죠. 예.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고용 형태로 좀 해달라고 하는 예. 게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 간접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꾼 거. 저는 이것이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도의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우리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리모델링 한 거. 예. 특히 우리 장애인 단체에 계신 분과 함께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좀 활용하기 좋은, 그리고 또 편안한 우리 경기도 의회
만들었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보람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처한 분들인데 예. 그렇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많은 게 좀 바뀌었단 말이죠. 예, 예. 실제로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던가요? 우리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이 예. 저한테 뭘 제일 좋아하냐 그래서 제가 찐계란을 좋아한다고 예. 그랬더니 찐계란을 한 10개 정도 정말요? 의장실로 예.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또 같이 그분들 방에 가서 예. 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작지만 예.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예. 저는 그것도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나는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으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면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이고 좀 힘드셨던 일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아쉬우셨습니까? 그 메르스 사태 때 예. 제가 우리 평택의 우리 전통시장 예. 그리고 또 골목상권 포함해서 뭐 안성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든데 메르스 때문에 예. 진짜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하시는데 제가 참 그분들 말씀 듣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이제 할 수 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랑 협의해서 소위 말하는 메르스 추경을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고 두 번째 이 지방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의회의장 입장에서 보면 지방 재정 특히 교육 재정이 무지 어렵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 참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지금 이 무상보육 문제 좀 더 들어가면 좀 자세한 얘기가 예, 그 예. 부분인데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이것이 이제 보육과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이냐 이 문제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좀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 대책은 있으신가요?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 네. 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3세, 5세 무상보육은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예. 유치원 과정은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걸 삭감을 한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해야 될 뭐 복지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적용되는 거라서는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전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질 만한 어떤 예산적인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가도 중앙정부도 재정 형편이 넉넉한 형편이 네네. 아니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 광역정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재정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이라는 건 중앙에서 거의 다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예를 들면 세입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해 살림살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예, 사실 경기도가 연정을 하면서 예년보다는 도내 어떤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어땠습니까? 내년 예산 규모랑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우리 경기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정 예산이라 그래갖고 우리 의회에서 500억을 자율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율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의 큰 기준은 민생과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는데 우리 그 연정 예산이 한 역할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방향을 잡고 그 틀에서 연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그 500억 합쳐서 약 19조 6천억이 좀 넘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1조 한 5천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예, 예.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원칙은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우리 그 안전한 경기도 예. 그리고 또 촘촘한 복지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9대 경기도 의회 의장 전반기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연정이었습니다. 예. 경기도 연정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우려의 시각도 있었고 사상 초유의 그런 일이었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연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이 9대입니다. 예, 직전 8대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때를 되돌아보면 예. 작은 현안인데도 그 집행부와 계속 갈등 관계였고 그리고 그 갈등을 협상할 여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 권력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8대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전 선거를 준비하고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싸우지 말고 예. 서로 예를 들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또 협의할 건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좀 정치를 해보라는 게 예. 제일 큰 메시지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남경필 지사가 당선자 때 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네. 그 당시 저는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뭐 큰 틀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맨 처음에 연정이 우리 그 경기도 집행부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도당 간의 연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 협상이 진행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도당과 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중앙당과 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지방자치가 또 이 여의도 정치에 애속되는 거잖아요. 중앙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고 경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는 그 뜻을 관철시켜서 네. 경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소리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의 연정의 가치 그리고 연정의 이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정에 대한 평가는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정을 만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예. 연정의 그 가치 그리고 또 연정은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교육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주 만나는 모습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고요. 예. 우리 강덕구 의장께서도 중간에서 같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좀 갈등 관계가 아무래도 아예 없을 수는 없었을 텐데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함께 일해 보시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통상적으로 이재정 교육감은 좀 진보 그렇죠. 교육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예. 된 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분이고 그래서 네. 그 간극의 차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의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예. 서로 고민하고 남경필 지사도 우리 학생은 경기도 도민이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재정 교육감도 또 우리 학생들도 경기 도민의 아이들이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비교적 잘 소통되고요. 그리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주고 서로 방향을 공유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재정 포함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데 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남경필 지사 또 이재정 교육감 저 포함해서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 기관이 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경기 교육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 아쉬워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 의장님께도 들려올 텐데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답답합니다. 예. 네.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유아 가정은 미편성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유치원 가정은 편성한 걸 삭감했잖아요. 네. 이 현실이 사실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어떻게 보면 좀 상심이 네.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일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 중앙정부와 그리고 우리 교육감 분들이 모여서 예. 의논하고 대안을 좀 만들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항들이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도의회 의장으로 역할 많이 해주셨는데 도의회 의장이기 이전에 예. 또 지역 정치인이란 말이시죠. 예. 지역구가 안양이신데 예, 예. 안양의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의 우리 강덕구 의장님께 아니 의원님께 예, 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안양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예. 예. 제 삶의 전부입니다. 예. 예, 초중고등학교를 다 안양에서 나왔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안양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바로 안양입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안양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양은 저의 전부고 저의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양도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셨다고 하니까 지역이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예. 뭐 상전 벽해입니까? 아니면 예전의 모습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예, 안양이 크게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안구는 비닐하우스 단지고 막 예. 이랬습니다. 예. 예. 근데 어느 날 평촌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상전벽해가 됐고 만안구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부분적으로는 좀 달라졌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옛 예. 모습을 좀 간직하고 옛 있군요.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죠. 예.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예. 좀 예를 들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정서,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네. 훨씬 더 인간미가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예. 예. 그런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좀 지역에 대한 발전, 지역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예. 예. 안양에 살고 있고 안양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과제죠. 예. 보통 요즘 이제 지역을 완전히 전면 재개발하면서 뉴타운을 만든다거나 그런 추세가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역의 예.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특색을 더 강조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예. 또 지역의 특색을 해서 보존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가꾸고 재편하는 것인데 만안구에도 그런 느낌들이 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타운처럼 예. 전면 재개발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이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각 큰 틀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시에서 좀 방향을 잘 잡고 예. 마을 단위로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원주민들 입장, 지역 주민들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를 들면 주민들 입장에서 좀 편리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지역 단위로 같이 함께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간 좀 걸리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 전문가들 포함해서 네.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예. 안양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아닌가 예. 싶어요. 집회하는 모습도 뭐 여러 번 나오고 있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안양교도소는 50여 년 전에 그 안양으로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 의왕시에는 또 서울 구치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도소와 구치소, 소위 말하는 교정시설을 모아서 그 법무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나름대로 좀 큰 틀에서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법무타운이 되면 우리 그 안양교도소가 미래의 안양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안양시와 의왕시 시장이 찬성을 한 거죠. 예. 네. 시작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안양시와 의왕시에서 찬성을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안양시에서 소수의 그 일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의왕시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반대하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이 교도소가 잘 좀 이전을 해서 우리 안양시와 의왕시가 서로 유인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안양시와 의왕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쪼록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 얘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도의원 처음 하실 때도 교육위원회 예.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예.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에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데 특별히 교육을 이렇게 챙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님? 제가 되돌아보면 예. 제가 이렇게 도의회의장까지 할 수 있었던 예. 가장 큰 힘은 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육시켰던 게 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제가 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비단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네. 그런 본인들 덕분에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중요성 당연히 인정합니다. 예. 예. 동시에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교육 현장이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 속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네. 그런 게 70년대, 80년대 이 현장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 관련 상임위 가서 좀 이런 학교 현장 분위기도 바꾸고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올바로 좀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교육을 간 겁니다. 동시에 저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양극화를 더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공교육이 양극화의 주범이 아니고 예.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희망의 우리 그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예. 저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또 우리 그 특수교육 그리고 또 중도 탈학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네.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너무 대입에만, 대학을 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 그 이외 학생들이 들러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또한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서 그 나이 때 정말 봐야 할 것, 즐겨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이런 권리들이 박탈당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예, 예. 앞으로 큰 틀의 공교육의 제도를 좀 바꾼다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공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 학부모님들과 함께 예. 또 교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그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네네. 되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 속에서 교육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를 들면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예. 그런 걸 통해서 한평생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도 만들어가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거 예. 그런 환경들을 좀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또 이 선생님들이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과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는 거. 예. 이런 것들만 잘 좀 되어진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시에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대학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한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할 건가. 그리고 동시에 저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 판단하는 힘,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힘들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방향.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교육 관료들, 시민단체 함께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한평생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배양해 주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기성세대가 또 국가가 좀 더 깊은 성찰과 반성과 고민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길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고민의 일환일까요? 글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국내외 메가톤급 이슈들이 터져나와서 이게 약간 좀 이슈가 묻혀버린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강행 방침에 대해서 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시종일관, 초지일관 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저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만 요구하고 네. 그리고 하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체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열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어떻게 보면 갇힌 사회입니다.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 왜 그렇게 국정화를 고집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좀 더 이 정책을 만들고 예.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폐쇄적이다. 예, 지금.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하면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좀 토론도 하고 예, 치열한 그래서 고민 좀, 없이. 좀 내부적으로 좀 합의도 하고 예를 들면 토론을 예. 통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통령 그 한 분의 입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지배하는 구조는 저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고 바람직한 예. 구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의 기본은 백성,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근데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치 혐오증이 많아지고 갈수록 투표하면 선거하면 투표율은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정치를 바꿔놓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기득권만의 승자만의 잔치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미화원 예. 아주머니들 그리고 장애인들 위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듯이 사회적 소외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많이 유난히 기울이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 예를 들면 현실 정치가 예. 뭐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역할 측면이 더 크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포함해서 그 좀 더 예를 들면 좀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생각들을 정치가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예. 양당 구조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양당 구조는 어떻게 보면 권력 카르텔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양당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양당 구조가 깨져야지 예. 저는 좀 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양당 구조가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치들이 다양하고 다 입장들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예. 이 양당이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나요? 저는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양당 기득권을 깨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당제로 가야 된다. 예.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양당 체제에서는 좀 더 예를 들면 열린 사회 그리고 좀 더 진보적 가치, 좀 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서 담아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환경이 좀 더 성숙해지고 시민 의식이 좀 더 무르익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도 맞지만 예. 저는 예를 들면 이 양당제 그리고 소선구제하에서는 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예. 저는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양당제, 소선구제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뭐 시민 의식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국민분들이 좀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구조에서는 저는 양당 구조에서는 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 예. 이 양당이 이 모든 예를 들면 1280만 도민들의 생각들을 다 담아낼 수 있냐? 예.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옛날에 지난 8대 때 좀 예를 들면 좀 소수당에서 온 분들 예. 입장이 보면 그분들이 참 오히려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예.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당 구조로는 정치 발전이 요원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양당 구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소선구제가 아니고 대선구제라고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양당 구조의 중앙 정치 어떻게 보면 폐해 말씀도 좀 하셨는데 글쎄요.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20년 성인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목소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여의치 않고 또 그 이유는 중앙 집중되어 있는 정치 형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는 어때야 된다라고 우리 강덕구 의장님께서 보십니까?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거죠. 예. 예. 주민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함께하면서 그리고 같이 주민들과 뒹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주민들이
뭐 갖고 힘들어하는지, 네. 뭘 고민하는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예. 그 발굴된 정책을 예산과 조례 포함해서 이거를 정책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예. 생활 속에서 직접 또 확인하고 예. 이런 게 지방자치구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같은 조건에서는 저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퇴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침으로 예. 통제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저께죠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지침을 내렸고 어저께 최종적으로 우리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예. 더 좀 통제하고 더 예를 들면 간섭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 지역 의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만들어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럴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의원 한 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열악하죠. 예. 예. 많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 국회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국회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그 지방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나아지긴 하지만 너무나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5대 때 지방의원을 하고 6, 7대 제가 쉬고 뭐 8대, 9대 때 와서 보니까는 이제는 그 지방의원 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그 좀 강화되고 네.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으로 훈련받은 분들, 또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는 그분들이 지방을 바꾸고 또 그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지방의회가 도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과 또 도민들과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 할 때 아까 스킨십 같이 뒹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SNS를 강덕구 의장님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특별히 SNS로 소통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정치하는 사람의 자질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소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능력. 예. 그런 부분에서 이 SNS는 소통의 툴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복귀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SNS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피드백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도의원 처음 했을 때 교육위원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를 들면 교육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자료집도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떨어졌을 때 저를 제일 위로를 해줬던 분인데 SNS를 통해서 만났고요. 예. 그리고 또 제 중고등학교 동창도 또 SNS를 통해서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SNS가 갖고 있는 이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 얼마 전에 지역의 해솔학교라고 우리 소위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SNS를 통해서
좀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전하면서 힘들을 좀 모아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연대하자고 네. 제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올리고 그랬는데 그 힘이 기반이 돼갖고 그 현안을 푸는 적도 있죠. 호응을 많이들 해주셨군요. 그럼 예. 네, 그렇군요. 올 한 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데 앞으로 도의회 어떻게 끌고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연정이라는 큰 틀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여야가 뭐 야당이 할 얘기는 당연히 하고 또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저는 그 여야가 힘을 합쳐서 도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안양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에 대한 인연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곳. 안양 의원으로서 뭐 임기 내에 꼭 이거는 좀 바꿔야 할, 고쳐야 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다.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네. 그 만안구와 동안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적 어떤 격차 불균형. 그 동안구는 신도시고 만안구는 구도시적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 뭐 주거환경 격차 포함해서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큽니다. 예.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격차라든지 예를 들면 도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또 그 교육환경 격차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줄이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려면 결국 결국에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교도소 이전을 제가 시종일관, 초지일관 주장하는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구조에서는 거의 예를 들면 안양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 교도소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수 확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교도소 이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안양의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대 도의회 의장이신데 예.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긴 게 좀 편하게 생겼잖아요.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누구에게나 좀 편했던 사람, 예.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좀 인간미 넘쳤던 사람, 예. 또 누구에게나 좀 소박했던 사람, 그리고 언제나 그 옆에 있는 사람, 특히 그 어려운 분들과 함께했던 예. 그런 도의장으로 좀 자리매김 하고 싶었고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 해가 끝날 때가 되면 대학 교수들이 주로 그러죠. 이제 예.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내년 한 해는 사자성어로 뭐다 또는 올 한 해는 사자성어로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사자성어를 통해서 한 해를 계획해보고 또 점쳐보기도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사자성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봤는데 예. 저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예. 제가 처음 도의원할 때 그 마음으로 좀 우직하게 예. 저는 정치하는 동안 그런 마음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요. 네. 초지일관이라는 좀 사자성어 그리고 또 유지경선이라고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 저는 제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랬지만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네. 그 생각들을 이루기 위해서 버티고 참았고 견뎌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유지경성, 유지경성, 예, 유지, 뜻이 있으면 경성, 마침내 이루어진다. 예. 이런 사자성어도 좀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초지일관과 유지경성. 예. 예, 꼭 그런 한 해 앞으로 되시길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책 한 권 소개해 주시는 코너 있지 않으셨겠죠? 좋은 책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아, 제가 올 10월 달인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예. 노숙인들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를 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노숙인 한 분이. 예. 근데 사실 저도 무지 힘들 때 예. 그 책을 읽고 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또 결국 사랑이라는 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을 예. 제가 무지 어려울 때 했었는데 그 사랑을 결국 사랑이다. 예. 예. 그런 주제로 쓴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 넘치는 예. 그런 주제였죠. 예.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이 저한테 무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128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OBS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금 예결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 예결위 기간 동안에는 새벽 3, 4시까지 상임위가 열립니다. 예. 열심히 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덕구 경기도의회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2002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말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꿈꾸고 염원하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